밀실 야담을 방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조선 땅 경상도 어느 고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몰아치던 봄날 저녁이었어요. 해는 서산 너머로 기울어지고 논두렁에는 보리싹이 파릇파릇 돋아나던 때였죠. 하루 종일 논밭에서 고된 일을 마친 머슴 만복이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만복은 28살의 건장한 사내였어요. 키는 훤칠했지만 긍은 이미 굽어져 있었죠. 10년 넘게 품팔이를 하며 살아온 흔적이었습니다. 손은 나무 껍질처럼 거칠어졌고 얼굴은 볕에 그을려검게 탔어요. 하지만 눈만큼은 여전히 맑고 따뜻했죠. 오늘도 무사히 하루가 지나가는구나. 만복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새벽 달 울기 전부터 일어나 논두렁을 고치고 보리박힘을 메고 속골을 베어다 날랐어요. 주인 김 대감님 밑에서 일한 지도 벌써 12년째였죠. 김 대감댁은 이 고을에서 손꼽히는 부잣집이었습니다. 논밭만 해도 수백 마직이나 되고 머슴과 계집종이 20명도 넘었어요. 대감님은 과거에 급제해서 한때 벼슬을 지내기도 했죠. 그래서인지 집안 규칙이 무척 엄했습니다. 머슴놈들이 주인 몰래 밥을 축내면 곤장 20대다. 대감님, 허락 없이는 쌀 한 톨도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이런 규칙들이 대문 옆에 크게 써붙여져 있었어요. 만복은 그 글귀를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먹고 살려면 참아야 했거든요. 그런데 만복에게는 다른 머슴들과 조금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남을 도와주는 일에는 언제나 앞장섰다는 거예요. 아픈 머슴이 있으면 대신 일을 해주고 늙은 종이 무거운 짐을 지면 거들어주곤 했죠. 만복아, 너는 왜 그리 남의 일에 나서느냐? 그냥요. 사람이 사람을 도와주는 게 당연한 일 아닙니까? 동료들이 물어보면 만복은 언제나 이렇게 대답했어요. 어려서부터 할머니에게 들었던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혀 있었거든요. 만복아,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단다. 서로 도와가며 사는 게 사람의 도리지. 할머니는 만복이 10살 때 돌아가셨지만 그 말만큼은 평생 잊을 수 없었어요. 그날도 만복은 몰래 찰밥 한 그릇을 품속에 숨겨뒀습니다. 아침에 부엌 아궁이에서 남은 밥을 3배 보자기에 싸둔 거였어요. 혹시나 저녁 때 배가 고플까봐 아껴둔 소중한 먹을거리였죠. 들키면 곤장을 맞을 일이었지만 하루 종일 고된 일을 하다 보면 새참 한 끼로는 부족했거든요. 오늘은 바람이 참 세네. 만복이 솔솔 길을 걸어가는데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어댔어요. 봄비가 올 징조 같았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길가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죠. 만복이 고개를 돌려보니 누더기 옷을 걸친 늙은 노인 한 분이 땅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새하얗게 센 채 헝클어져 있고 수염은 길게 늘어져 있었어요. 얼굴은 해골처럼 야위어서 뼈가 드러나 보였죠.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고 숨소리마저 가늘게 끊어질 듯했습니다. 이런 어르신. 만복은 급히 달려가 노인을 부축했어요. 몸이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며칠을 굶었는지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죠. 옷은 너무 낡아서 천 조각이 이리저리 늘어져 있었고 집시는 밑창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어르신, 어디가 아프십니까? 만복이 노인의 어깨를 살짝 흔들자 노인이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그 눈빛에는 어떤 깊은 슬픔과 동시에 온화한 빛이 어려 있었어요. 마치 세상의 모든 아픔을 다 겪어본 듯한 눈이었죠. 하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사람에 대한 믿음 같은 게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젊은이, 고맙구나. 배가 너무 고파서 일어날 수가 없구나. 노인의 목소리는 바람에 날아갈 듯 희미했어요. 만복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대로 두면 정말 위험할 것 같았어요. 혹시 언제부터 못 드셨습니까? 사흘째, 아니, 나흘째인가. 기억이 가물가물하구나. 노인은 말하면서도 숨이 가빠했어요. 만복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만복은 품속을 뒤졌어요.
아침에 몰래 싸둔 찰밥이 거기 있었죠. 삼배 보자기를 풀자 구수한 냄새가 솔솔 올라왔습니다. 찰밥 위에는 콩자반 몇 알과 무말랭이 조각이 올려져 있었어요. 이거라도 드세요. 많지는 않지만 속은 채우실 겁니다. 만복은 찰밥 그릇을 노인 앞에 내밀었어요. 노인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이게 정말 내게 주는 것이냐? 네, 어서 드세요. 식기 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찰밥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는 한 숟가락씩 조심스럽게 떠먹기 시작했죠.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음식을 대하듯이 말입니다. 한 숟가락 떠먹을 때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천천히 드세요. 급하게 드시면 체하십니다. 만복은 노인 곁에 앉아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노인이 찰밥을 다 먹고 나자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아왔어요. 숨소리도 한결 편해진 것 같았죠. 젊은이, 이 큰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노인은 품속에서 붉은 비단천에 쌓인 작은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만복의 손에 살며시 쥐어주었어요. 사람값은 밥에 실리는 법이지요. 당신은 오늘 참으로 귀한 일을 하셨소. 아니에요, 어르신. 그냥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런 건 받을 수 없어요. 만복이 거절하려 하자 노인이 손을 꼭 잡았어요. 받아두시오. 언젠가는 쓸 일이 있을 겁니다. 만복은 노인이 준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품속에 넣었어요. 그보다는 노인이 무사히 갈 곳을 찾았으면 하는 마음이 더 컸거든요. 노인은 만복의 도움으로 겨우 일어섰습니다. 찰밥 덕분에 기운을 차린 모습이었어요. 세상에는 아직 따뜻한 사람이 있구나. 오늘 밤은 편히 잘 수 있겠소? 노인은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둠 속으로 천천히 사라져갔어요. 만복은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집으로 발길을 돌렸죠. 달이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밀며 만복의 발걸음을 비춰주었습니다. 배는 여전히 고팠지만 마음만큼은 든든했어요. 사람이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지 새삼 깨달았죠. 며칠이 지난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만복이 평소처럼 새벽 일찍 일어나 속골을 베러 나가려는데 대감댁 대문 앞이 시끄러웠어요. 머슴들과 종들이 웅성웅성 모여서 뭔가 수근거리고 있었죠. 무슨 일이냐? 만복이 물어보자 동료 머슴 덕수가 얼굴을 찌푸리며 대답했습니다. 글쎄, 며칠 전에 내가 길에서 거지에게 밥을 줬다는 소문이 대감님 귀에 들어갔나 봐. 만복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무도 보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누군가 봤나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대감님이 후통을 치시면서 내 놈을 당장 불러오라고 하시더라. 덕수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대감댁 사랑채에서 커다란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만복이 이놈, 당장 이리 나와라. 만복은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어쩔 수 없이 사랑채로 향했어요. 김 대감은 마당 한가운데 의자를 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불그락불락하며 화가 잔뜩 난 모습이었죠. 내 놈이 감히 내 집 곡식을 거렁뱅이에게 갖다 줬다는 게 사실이냐? 대감의 목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만복은 무릎을 꿇고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감님. 죄송하긴 내 집 곡식이 남아돌 줄 아느냐. 머슴 주제에 감히 주인 허락도 없이. 대감은 화가 나서 부들부들 떨었어요. 그때 대감댁 막내딸 초분이 안채에서 나왔습니다. 초분은 20살의 아가씨였어요. 키는 훤칠하고 얼굴은 달처럼 둥글고 휘었죠. 하지만 다른 양반 교수들과는 달랐습니다. 집안 어른들이 뭐라 해도 자기 생각을 똑똑히 말하는 당찬 성격이었어요. 아버지, 무슨 일로 이렇게 소란을 피우십니까? 초분이 다가오자 대감이 더욱 화를 냈습니다. 이놈이 내 집 밥을 거지에게 갖다 줬다는 게야? 이런 도둑놈을 그냥 둘 수 있겠느냐? 그때 문득 대문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대감님, 저도 함께 불러주십시오. 돌아보니 며칠 전 그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누더기 옷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생기가 돌아 있었어요. 누구냐? 며칠 전 이 젊은이에게 밥을 얻어먹은 늙은이입니다. 노인은 마당으로 들어와 만복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대감은 노인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거지 주제에 감히 내 집에 들어와. 너희 둘 다 무릎으로 기어서 빌어라. 아버지. 그때 초분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 초분을 바라봤어요. 제발 그만하십시오. 그분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초분은 집안의 명예와 재물만을 중시하는 아버지를 늘 못마땅히 여겼어요. 사람의 마음보다 체면을 앞세우는 이 가문에서 유일하게 사람답게 사는 법을 아는 여인이었죠. 뭐라고? 내가 지금 아비한테 대드는 거냐? 그 밥은 사실 제가 만복을 시켜 드린 겁니다. 초분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술렁거렸어요. 선의의 거짓말이었죠. 두 사람을 감싸려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길에서 굶주린 어르신을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만복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잘못이 있다면 저에게 있습니다. 초분은 당당했어요. 조금도 기죽지 않고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대감은 딸의 말을 듣고 더욱 격노했어요. 이런 페류나가 어디 있느냐? 양반 규수가 거지를 도와준다고. 사람을 도와주는 게 왜 잘못입니까? 아버지께서는 늘 이니에지를 말씀하시면서 정작 굶주린 사람 앞에서는 외면하시는군요. 초분의 말에 대감은 할 말을 잃었어요. 하지만 체면이 서지 않았죠. 내 놈, 감히 아비를 가르치려 드느냐? 당장 짐을 싸서 이 집에서 나가라. 좋습니다. 제 발로 나가겠습니다. 초분은 오히려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그리고는 안채로 들어가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마당에서는 대감이 만복과 노인을 향해 호통을 치고 있었어요. 너희 둘은 곤장 30대씩 맞고 이 고을에서 썩 나가라. 대감님, 그때 노인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소인이 젊은 시절 선비로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이니에지 중에서 가장 으뜸은 무엇이겠습니까? 뭐라고 거지 주제에 나한테 글 공부를 하자는 거냐?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진정한 배움이 아니겠습니까? 대감께서는 과거에 급제하신 분이라 들었는데 이런 일로 화를 내시다니. 노인의 차분한 목소리에 대감은 더욱 화가 났어요. 당장 꺼져라. 다시는 이 고을에 얼씬거리지 마라. 그때 초분이 작은 보따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아버지께 배운 것은 더는 없으니 이제 제가 진짜 배워야 할 것을 찾아 나서겠습니다. 초분은 만복과 노인에게 다가갔어요.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이런 집에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아가씨,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만복이 말렸지만 초분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사람이 사람을 도울 줄 안다면 어디서든 살 수 있습니다. 세 사람은 대감댁을 나섰습니다. 대감은 끝까지 소리를 질러댔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페류나 같은 년. 하지만 초분의 마음은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돈과 권세만 아는 아버지에게서 벗어났다는 안도감이 더 컸거든요.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어요. 세 사람은 고을 밖으로 향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길이었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죠.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세 사람은 고을에서 한참 떨어진 산기슭에 도착했어요. 달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비춰주고 있었죠. 봄밤이라지만 산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오늘 밤은 어디서 쉬어야 할까요? 초분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양반집 규수로 자란 그녀에게는 이런 상황이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저기 불빛이 보이는군요. 만복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을 보니 산중턱에서 희미한 불빛이 깜빡거리고 있었어요. 절터인 것 같습니다. 가보죠. 노인의 말에 따라 세 사람은 산길을 올라갔어요. 가시덤불과 돌멩이가 발목을 걸었지만 서로 부축하며 걸었죠. 한참을 올라가니 정말 절터였습니다. 하지만 옛날 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폐허만 남아 있었어요. 법당은 지붕이 반쯤 무너져 있었고 불상도 목이 부러져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죠. 여기가 옛날 청암사였구나. 노인이 혼잣말을 했어요. 청암사요? 예전에는 이 고을에서 가장 큰 절이었소. 스님들이 30명도 넘게 살았다고 들었는데 노인은 무너진 법당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초분이 물었습니다. 정유재란 때 왜군들이 불태웠다고 하더군요.
그 뒤로는 다시 짓지 못하고 이렇게 버려진 거지요. 만복이 대답했어요. 어려서 할머니에게 들었던 이야기였죠. 세 사람은 그나마 지붕이 남아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닥에는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벽에는 낡은 불경 한 권이 걸려 있었어요. 오늘 밤은 여기서 쉬어야겠군요. 만복이 마당에서 마른 나뭇가지들을 주워와 불을 피웠어요. 불꽃이 일어나자 방 안이 훨씬 따뜻해졌습니다. 초부는 보따리에서 버선과 치마 하나를 꺼내 바닥에 깔았어요. 그리고 남은 옷가지로 벽을 가렸죠. 이렇게 하니 좀 나은 것 같네요. 아가씨, 고생스러우시죠? 만복이 미안해하자 초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마음이 편합니다. 진짜 사람다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노인은 벽에 걸린 불경을 조심스럽게 내려다봤어요. 종이는 누렇게 바랬지만 글자는 또렷했습니다. 아미타불 무량수경이군요. 노인이 불경을 어루만지며 혼잣말했어요. 어르신께서는 불경도 아시는군요. 조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조금 배운 적이 있소. 사람을 먹이는 이가 부처보다 귀하다고 했지요. 노인의 말에 만복과 초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전 일이 떠올랐거든요.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뭇가지들이 서로 부딪히며 내는 소리가 마치 목탁 소리 같았어요. 신기하네요. 절터라서 그런지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초분이 말했어요. 대감댁에 있을 때는 늘 답답했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자유로운 기분이었죠. 사람에게는 진짜 필요한 게 많지 않아요. 만복도 동감했어요. 화려한 대감댁보다 이 폐허가 된 절터가 더 평화로웠거든요. 그렇소로.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이지 화려한 집이 아니지요. 노인이 불경을 다시 벽에 걸며 말했어요. 그때 초분이 품속에서 작은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동그란 떡 몇 개였어요. 이거라도 나누어 드시죠. 집에서 나올 때 부엌에서 몰래 가져온 겁니다. 아가씨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만복이 고마워했어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거든요. 세 사람은 떡을 나눠 먹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함께 나눠 먹으니 마음이 든든했어요. 이상하네요. 산의 진미를 먹을 때보다 지금이 더 맛있어요. 조분이 웃으며 말했어요. 마음이 편하면 뭘 먹어도 맛있는 법이지요. 노인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불이 타들어가며 방 안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세 사람은 서로 등을 맞대고 앉았죠. 내일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조분이 물었습니다. 일단 마을을 찾아보죠. 뭔가 일거리라도 있을 거예요. 만복이 대답했어요. 걱정 마시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 법이니까. 노인의 말에 두 사람은 조금 안심했어요. 그날 밤 세 사람은 서로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겨냈습니다. 비록 낡은 절터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밤이었어요. 달이 무너진 지붕 사이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마치 세 사람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죠. 조부는 만복의 어깨에 작은 외투를 덮어주었어요. 좋으시죠? 괜찮습니다, 아가씨. 사람이 사람을 도울 줄 안다면 추위쯤이야 이길 수 있어요. 조분의 따뜻한 말에 만복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마음씨 고운 사람을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노인은 두 젊은이를 바라보며 빙긋이 웃었습니다. 무언가 흐뭇한 표정이었죠.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었지만 절터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세 사람의 마음에는 따뜻한 불이 타오르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새소리에 잠에서 깬 세 사람은 절터를 나섰습니다. 산 아래쪽으로 내려가니 작은 마을이 하나 보였어요. 샘물이 콸콸 흘러나오는 골짜기 옆에 자리 잡은 마을이었죠. 집은 10채 정도밖에 안 됐지만 정겨운 분위기였습니다. 저기 사람들이 모여 있네요. 초분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에서 주민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죠. 세 사람이 다가가자 마을 사람들이 시선을 돌렸어요. 낯선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이 역력했습니다. 어디서 오신 분들입니까? 마을 이장으로 보이는 늙은 사내가 물었어요. 저희는 떠돌이입니다. 하룻밤 신세를 질 수 있을까 해서 왔어요. 만복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지러워서 함부로 사람을 들일 수가 없소. 이장이 난색을 표했어요. 하지만 초분의 단정한 모습을 보더니 조금 누그러졌죠. 그런데 혹시 무슨 일로 모이신 건가요? 초분이 물었습니다. 아, 그게... 이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내일이 산신제인데 제물을 맡던 댁의 주인 어른이 갑자기 병이 나서 일어나지를 못하시오. 그래서 제사를 어떻게 지낼지 고민하고 있었소. 산신제요? 예, 해마다 봄이면 산신님께 마을의 평안을 빌고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지요. 올해도 어김없이 지내야 하는데 이장의 말에 다른 마을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물이 문제라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 초분이 나섰습니다. 아가씨께서요? 네, 음식 만드는 건 자신 있거든요. 재료만 있다면 재물을 준비해 드릴 수 있어요. 초분은 양반집 교수였지만 어려서부터 부엌 일에 관심이 많았어요. 늘 종들을 도와 음식을 만들어 보곤 했거든요. 마을 사람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낯선 사람을 믿어도 될지 망설여지는 눈치였어요. 그때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아가씨는 마음씨가 각별한 분이오. 틀림없이 정성껏 해낼 겁니다. 하지만 재물은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럼 이렇게 하시죠. 만복이 제안했어요. 저희가 품삯 없이 하루 종일 일해드릴 테니 그 대신 하룻밤만 머물게 해주세요. 그리고 재물은 아가씨가 정성껏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만복의 진실한 모습에 이장이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렇다면 한번 믿어보겠소.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은 샘물마을에 머물게 됐습니다. 초부는 부엌으로 가서 재물 준비를 시작했어요. 마을에서 기를 수 있는 재료들로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죠. 들풀로 나무를 묻히고 도토리 가루로 묵을 쓰고 보리와 조로떡을 만들었습니다. 와, 솜씨가 정말 좋으시네요. 마을 아낙네들이 감탄했어요. 이렇게 정갈하게 차려본 게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초분의 손길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어요. 단순한 재료였지만 그녀가 만지면 정성이 담긴 음식으로 변했죠. 한편 만복은 마을 일을 도왔어요. 논두렁을 보수하고 지둥에 새어나온 부분을 고쳐주고 무거운 짐을 나르는 일까지도 맡아서 했죠. 저 사람 일솜씨가 정말 좋구먼. 게다가 성격도 참 순박하고 마을 사람들이 만복을 보며 좋아했어요. 노인은 마을 아이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간단한 글자도 가르쳐 주었죠. 할아버지, 또 다른 이야기 해주세요. 그래, 옛날에 착한 나무꾼이 있었는데 노인의 이야기에 아이들이 푹 빠져들었어요. 해가 저물 무렵 재물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비록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재물상이었어요. 이렇게 정갈한 재물은 처음 보겠소. 이장이 감탄했습니다. 산신님께서도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마을 사람들도 만족스러워했어요.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세 사람을 위해 작은 잔치를 열어줬습니다. 보리밥과 된장국, 나물 몇 가지였지만 마음이 담긴 음식이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올해도 무사히 산신제를 지낼 수 있게 됐어요. 저희가 더 고맙죠. 하룻밤 머물 곳을 주셔서 초분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아가씨는 어디 양반집 분 같은데 어쩌다 이렇게 떠돌아다니시게 됐습니까? 한 아낙네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사람을 도와준 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났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초분의 담담한 대답에 마을 사람들이 숙연해졌어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하지만 아가씨 같은 분이야말로 진짜 양반이에요. 맞아요. 마음씨가 이렇게 고운 분을 본 적이 없어요.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말에 초분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이 사람들 어디서 온 분이길래 복이 따라다녀? 이장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그날 밤 세 사람은 마을 회관에서 잠을 잤습니다. 비록 마루바닥이었지만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푹 잘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산신제가 무사히 치러졌습니다. 초분이 준비한 재물 덕분에 그 어느 해보다 정성스러운 제사가 됐죠. 올해는 분명 좋은 일이 많을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기뻐했어요. 정말로 그날부터 마을에는 좋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산신제가 끝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마을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다시 길을 떠날 준비를 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아쉬워하며 보리떡과 마른 나물을 보따리에 넣어줬죠. 정말 가시는 겁니까? 좀 더 머물다 가시면 안 될까요? 마을 사람들이 붙잡았지만 세 사람은 더 이상 폐를 끼칠 수 없다며 정중히 사양했어요. 언제든 이쪽으로 오시면 들르세요. 이장이 아쉬워하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어요. 조분이 깊이 절하며 인사했어요. 세 사람은 다시 절터로 돌아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하지 못했거든요. 일단 하룻밤 더 지내고 생각해 보기로 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노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르신이 어디 가셨을까? 만복이 절터 곳곳을 찾아다녔지만 노인은 없었어요. 혹시 산에 올라가셨나? 조분도 걱정스러워했습니다.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기다렸지만 노인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결국 그날 밤을 둘만 보내게 됐죠. 내일 아침에도 안 오시면 찾아 나서야겠어요. 만복이 말했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조분도 동의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조분이 먼저 잠에서 깼어요. 찬 새벽 공기를 마시려고 밖으로 나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법당 앞마루 밑 돌틈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게 보였거든요. 가까이 가보니 붉은 비단천에 쌓인 작은 꾸러미였어요. 이게 뭘까? 조분은 조심스럽게 꾸러미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쪽지 한 장과 작은 옷반지 하나가 들어있었어요. 쪽지에는 정성스러운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내가 찾던 건 집이 아니여 마음이었소. 내가 가르친 자들은 권세만 좇았지만 당신들은 사람을 보았소. 역시 가장 큰 가치는 어둡고 가장 낮은 곳에 숨어 있는 법이지요. 이 반지와 함께 있는 또 다른 쪽지는 때가 되면 쓸모가 있을 겁니다. 서로를 아끼며 살아가시오, 운홍올림. 운홍? 조분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처음 듣는 이름이었거든요. 그때 만복이 잠에서 깨어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어르신이 이걸 두고 가셨어요. 조분이 쪽지와 반지를 보여줬어요. 만복도 글을 읽을 줄 알았거든요. 어려서 서당에 잠깐 나간 적이 있었죠. 운홍이라 누구실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르신께서 우리를 생각해서 남겨두신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노인이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 궁금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쪽지와 반지는 소중히 간직하기로 했죠. 그런데 또 다른 쪽지는 어디 있을까요? 만복이 물었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조분이 반지 밑에서 작은 종이 조각을 하나 더 발견했어요. 하지못 이건 글자가 아니라 뭔가 복잡한 그림 같은 게 그려져 있었죠.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어르신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조분이 반지를 손가락에 끼워봤어요. 크기가 딱 맞았죠. 옥빛이 맑고 아름다웠습니다. 정말 예쁘네요. 어르신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만복도 감탄했어요. 두 사람은 노인이 남긴 말을 되새겨봤습니다. 가장 큰 가치는 어둡고 가장 낮은 곳에 숨어 있다는 말이 특히 마음에 와 닿았어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조분이 말했어요. 네, 저도 그래요. 어르신처럼 사람을 진짜로 아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만복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날부터 두 사람만의 여행이 시작됐습니다. 노인 없이는 처음이라 조금 어색했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길을 떠났어요. 어디로 갈까요? 일단 다른 마을을 찾아보죠. 일거리라도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절터를 떠나며 뒤돌아봤습니다. 그곳에서 보낸 며칠이 참 소중했거든요. 다시 올 수 있을까요? 언젠가는 올 거예요. 그때까지 이 마음을 잊지 말아요. 만복의 말에 초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손에 손을 잡고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옷반지가 햇빛에 반짝이며 두 사람의 미래를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노인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죠. 서로를 아끼며 살아가시오. 노인의 마지막 말이 바람에 실려 두 사람의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기며 두 사람은 새로운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봄바람이 등을 밀어주는 것 같았어요.
마치 노인이 멀리서 두 사람을 배웅해 주는 것 같았죠. 두 사람이 절터를 떠난 지 보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만복과 초분이 한 주막에서 아침을 먹고 있는데 옆상에서 떠들썩한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야, 들었냐? 김대감댁이 완전히 망했다더라. 정말이냐? 그 잘 나가던 김대감이? 그래, 관가에서 조사관이 와서 뒤져봤는데 부정부패가 엄청났다는 거야. 만복과 초부는 깜짝 놀라 귀를 기울였어요. 자기들이 살았던 그 집 이야기였거든요. 어떤 부정부패요? 주막 주인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세금을 빼돌리고 관청국식을 팔아먹고 농민들 땅을 억지로 빼앗고 못할 짓이 없었다더구나. 그럼 어떻게 됐는데요? 재산은 몽땅 관가에서 몰수하고 김대감은 유배길에 올랐다더라. 가족들도 다 함께 말이야. 이 말을 들은 초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무리 미워했던 아버지지만 가족이 그런 처지가 됐다는 소식은 충격이었거든요. 괜찮으세요? 만복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좀 놀라긴 했어요. 초부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아버지의 잘못된 행동이 드러난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가족들까지 고생하게 됐다는 게 마음 아팠죠.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만복이 말을 건넨 사람에게 다가갔어요. 실례지만 김대감댁 이야기를 좀 더 들을 수 있을까요? 아, 그래요. 사실 저도 그 고을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은 보따리 장수였어요. 각 고을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팔고 소식을 전하는 일을 했죠. 누가 고발한 건가요? 그게 참 이상해요. 관가에 익명으로 고발장이 들어왔다는데 그 안에 김대감의 비리를 낱낱이 적어놨다더군요. 익명이요? 네, 누가 고발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그 내용이 워낙 정확해서 관가에서도 바로 조사에 들어갔죠. 초분과 만복은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혹시 그 노인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은 어디로 유배를 갔나요? 초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남해의 작은 섬이라고 들었어요. 거기서 농사 지으며 살아야 한다더군요. 그렇군요. 초부는 한숨을 쉬었어요. 아무리 미웠던 아버지지만 그런 외딴 섬에서 고생할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아팠죠. 그런데 참 신기한 일도 있어요. 장수가 계속 말했어요. 김대감댁 재산 중에 일부가 특별한 사람에게 넘어간다더군요. 특별한 사람이요? 네, 어떤 노인이 미리 유언장을 써놨다는 거예요. 김대감댁 머슴이었던 만복이라는 사람과 그 여인에게 재산을 넘겨주라고 말이에요. 만복이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어요. 설마 당신이 그 만복이에요? 장수도 놀랐어요. 어머, 정말 신기하네요. 그럼 당신이 그 유명하다니요? 아, 고을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자자해요. 거지에게 밥을 줬다가 쫓겨난 머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거지가 사실은 대단한 분이었다더군요. 초분과 만복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역시 그 노인이 뭔가 특별한 분이었나 봅니다. 그 노인이 누구신지 아세요? 초분이 물었어요. 오농이라는 분이래요. 예전에 그 고을 서당 훈장을 지냈던 분이라고 하더군요. 오농. 두 사람이 동시에 외쳤어요. 며칠 전 받은 쪽지에 써있던 그 이름이었거든요. 아, 혹시 그분을 아세요? 네, 조금은요. 만복이 대답했어요. 그럼 빨리 관가로 가보세요. 상속 절차를 밟아야 한다더군요. 장수의 말에 두 사람은 서둘러 주막을 나섰어요. 길을 걸으며 초분이 말했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어르신이 왜 우리를 만나셨는지,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네, 정말 놀라워요. 어르신이 아버님의 스승이셨다니. 그래서 아버지를 시험해 보셨던 거군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 시험에 떨어졌고 초분의 말에 씁쓸한 기분이 들었어요. 두 사람은 마음을 다잡고 관가로 향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노인의 가르침을 잊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옷반지가 햇빛에 반짝이며 두 사람을 격려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관가에 도착한 두 사람은 관리를 만나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아, 당신이 그 만복이군요. 관리는 만복을 보자 반가워했어요.
운웅 어른께서 남기신 서류가 여기 있습니다. 관리가 꺼내 보인 문서에는 정성스러운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이 문서를 보면 운웅 어른께서는 원래 이 고을의 서당 훈장이셨습니다. 김대감도 어린 시절 그분께 배움을 받았고요. 그렇군요. 만복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김대감이 출세한 후에는 스승을 외면했다고 하네요. 심지어 서당 턱까지 빼앗아서 자기 눈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관리의 말에 초분이 놀랐어요. 아버지가 그런 일을 했다니 몰랐거든요. 운웅 어른은 그 일로 크게 상심하시고 서당을 떠나 떠돌아다니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사람됨을 시험해 보셨다고 하네요. 시험이요? 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으로 변장해서 도움을 청해 보신 거죠. 그래서 진짜 사람의 마음을 가진 이가 누구인지 알아보려고 하셨던 겁니다. 관리가 계속 설명했어요. 김대감은 그 시험에서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달랐죠. 저희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만복이 겸손하게 말했어요. 그게 바로 운웅 어른께서 원하셨던 마음이었습니다. 관리는 또 다른 문서를 꺼냈어요. 여기 보세요. 운웅 어른께서는 자신의 재산을 당신들에게 물려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재산이요? 초분이 놀랐어요. 네, 운웅 어른께서는 평생 검소하게 사셨지만 사실 적지 않은 재산을 모아두셨거든요. 그리고 서당 터의 소유권도 되찾아 놓으셨고요. 어떻게요? 김대감의 부정이 드러나면서 억지로 빼앗은 땅들은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게 됐거든요. 관리가 지도를 펼쳐 보여줬어요. 이 서당 터와 주변 땅 그리고 집 한 채가 모두 당신들 것입니다. 만복과 초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로요? 네, 여기 관인이 찍힌 문서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정당한 상속입니다. 그때 관리가 품속에서 또 다른 편지를 꺼냈어요. 그리고 운웅 어른께서 당신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편지도 있습니다. 만복이 편지를 받아 읽어봤어요. 만복과 초분에게 내가 평생 찾던 것은 진짜 제자였소. 학문을 아는 것보다 사람을 아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지요. 당신들은 밥 한 그릇에 담긴 진심을 보여줬소. 그것이 바로 사람을 가르칠 자격입니다. 서당을 다시 열어서 아이들을 가르치시오. 하지만 글자만 가르치지 말고 사람됨을 가르치시오. 그것이 진정한 배움이니까 운웅 울림.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두 사람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어르신께서 이런 깊은 뜻을 갖고 계셨구나. 초분이 감동했어요. 사람을 가르칠 자격이라 저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만복이 걱정했어요. 분명히 할 수 있을 겁니다. 운웅 어른께서 당신들을 선택하셨으니까요. 관리가 격려했어요. 그날 두 사람은 서당 터를 보러 갔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곳이었지만 아직도 배움의 향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여기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네요. 초분이 말했어요. 네, 어르신의 뜻을 이어받아서 정말 좋은 서당을 만들어봐요. 만복도 의욕이 생겼어요. 그런데 제 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실까요? 초분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걱정 마세요. 유배지에서도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만복이 위로했어요. 그래요. 이제는 아버지도 진짜 사람됨을 배우실 거예요. 초분도 마음을 다잡았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서당 터를 둘러봤습니다. 곧 이곳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질 생각을 하니 가슴이 뛰었어요. 밥 한 그릇에 담긴 진심이 사람의 값보다 귀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배움이겠네요. 초분이 운웅의 말을 되새기며 말했어요. 네, 우리가 그런 배움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어봐요. 만복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노을이 서당 터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옛 김대감댁 자리에는 이제 작고 아담한 건물이 들어서 있었어요. 한쪽은 서당이고 다른 쪽은 작은 찻집이었죠. 간판에는 인심당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글 공부해요? 아이들이 웅성거리며 서당으로 들어왔어요. 만복은 이제 훌륭한 훈장이 되어 있었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래, 오늘은 논어를 읽어보자. 또 논어예요? 하하,
그럼 오늘은 특별히 이야기를 하나 들려줄게. 만복이 아이들을 둘러앉게 하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옛날에 한머슴이 굶주린 노인에게 밥 한 그릇을 줬단다. 아이들이 눈을 반짝이며 들었어요. 이미 여러 번 들은 이야기였지만 들을 때마다 새로웠거든요. 한편 찻집에서는 초분이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이제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인이 되어 있었죠. 어서 오세요. 초분 아가씨, 오늘도 그 보리밥 한 상 있나요? 네, 물론이죠. 찻집 한켠에는 늘 보리밥 한 상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돈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자리였죠. 차값도 받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김 대감댁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집이에요. 초분이 늘 하는 말이었어요. 차값은 없어요. 그 대신 책을 읽은 후 한마디 따뜻한 말만 남기고 가세요. 찻집 벽에는 사람들이 남긴 따뜻한 말들이 가득 적혀 있었어요. 진짜 사람다움을 배웠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곳이에요. 세상에 이런 곳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이런 글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그날 저녁 만복과 초부는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오늘도 보람찬 하루였네요. 초분이 미소를 지었어요. 네, 아이들이 점점 달라지는 걸 보니까 뿌듯해요. 만복도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요즘 이상한 소문을 들었어요. 초분이 말했어요. 무슨 소문이요? 제 가족들이 유배지에서 완전히 달라졌다는 소문이에요. 정말이요? 네,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이제는 마을 사람들과 잘 어울려 산다고 해요. 초분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사실 초분은 몰래 가족들에게 도움을 보내고 있었어요. 매달 한 번씩 배편으로 곡식과 필요한 물건들을 보냈죠. 하지만 누가 보낸 건지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유배지에서 김대감과 그의 가족들은 처음에는 원망과 분노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죠. 매달 도착하는 항아리를 보며 김대감은 깨달았어요. 이건 조분이가 보낸 게 분명하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자식의 마음을 헤아리며 조용히 받아들였죠. 사람을 위해 두지 말고 옆에 두십시오. 쪽지에 적힌 이 한 문장이 김대감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이제 그들은 유배지 마을에서 가장 부지런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직접 곡식을 심고 나무를 쌓으며 마을 일도 도왔어요. 대감님이 이렇게 바뀔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정말 사람은 변할 수 있나 보네요. 마을 사람들도 처음에 경계심을 버리고 그들을 받아들였어요. 다시 인심당으로 돌아와서 만복과 초부는 여전히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어르신께서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만복이 감탄했어요. 네, 한 그릇의 밥으로 이렇게 많은 것을 바꿔놓으시다니. 초분도 동의했어요. 그때 멀리서 종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녁 예불을 알리는 소리였죠. 청암사도 이제 다시 지어져서 스님들이 돌아와 있었거든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초분이 물었어요. 분명 오늘보다 더 좋은 하루가 될 거예요. 만복이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며 축복을 보내주는 것 같았어요. 인심당에서는 오늘도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불빛을 따라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진짜 사람다움이 무엇인지 배워갔어요. 밥 한 그릇에 담긴 진심이 사람의 값보다 귀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배움이겠습니다. 운홍의 가르침은 이렇게 계속 이어져 갔습니다. 한 사람에서 한 사람으로, 한 마음에서 한 마음으로 말이에요. 세상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사람을 진짜로 아끼는 마음만은 절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운옥 어른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이었어요. 달빛이 인심당을 은은하게 비추며 오늘 하루도 평화롭게 마무리되어 갔습니다. 운홍 어른의 말씀처럼 사람값은 밥에 실리는 법입니다. 진짜 배움이란 글자를 아는 게 아니라 사람을 아는 거였어요. 진짜 부자란 돈을 많이 가진 게 아니라 사람을 품에 안을 줄 아는 거였죠.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에게 밥 한 그릇 같은 따뜻함을 건네보세요. 그 무엇보다 내가 그리고 내 곁이 따뜻하면 비로소 그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